그 인간이 키운 아이가 있고 인간이 키우지 않고 동물이 키운 아이가 있어. 걔들이 이제 뭐 10살 뭐 때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걔들을 다시 이제 인간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잖아요. 한 명도 성공을 못해. 그거를 발달 못 시키면 복구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 스마트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ADHD 환자가 늘고 있대요. 이렇게 되면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도파민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네. 주식하는 사람들도 도파민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주식은 네. 제가 볼 때는 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도박하는 거랑 굉장히 비슷한 그런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주식이 어쨌든 그게 만만한 게 아니잖아요. 예. 예, 만만한 게 아닌데 근데 그게 거기에 또 하면 재밌잖아요. 기대감, 그게 다 도파민이 나오는 거예요. 기대감이 도파민을 분비시켜요. 예. 기대감이. 도파민에 좀 중독된 사람들을 이 도파민을 좀 끊어낼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제가 몰입을 이해하고 싶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몰입이란 특별한 경험을 한 거예요. 몰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연구하는 마음을 거기다 그대로 이제 쓴 거죠. 왜 앉아서 생각만 하는데 기분이 좋지? 왜 이렇게 몰입도가 올라가기 전에는 그렇게 지루하고 아이디어도 안 나오고 그러는데 왜 이때는 아이디어가 쏟아지지? 막 이제 그런 게 너무 궁금했는데 1990년에 알고 싶었던 뇌의 비밀이라는 책이 이제 출간이 됐어요. 오키 고스케라고 하는 일본 이제 영국 과학자인데 거기에 도파민이라는 설명이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990년에니까 그 도파민에 대한 대중서에 나온 거가 거의 처음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처음 들어봤고 제 주위에 얘기를 해도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 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딱 보고 이거야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내가 몰입했을 때 그 쾌감, 도파민이 이제 쾌감을 만들어주고 창조성을 또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창의적인 아이디어 다 설명이 돼. 제가 대학에 합격을 했을 때, 대학을 합격할 때 굉장히 기분이 좋죠. 한 6개월 이상 기분이 좋아요. 저는 그때 도파민인지도 몰랐고, 뭐 어쨌든 몰랐는데 그냥 기분이 좋아요. 그냥 기분이 좋은 거죠. 그러다가 1학년 말 때쯤 되게 우울감이 왔어요. 굉장히. 이제 그걸 한번 경험을 했어요, 제가. 근데 카이스트에 합격할 때도 또 기분이 좋은 거야. 그게 한 6개월 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울감이 또 와요. 너무 죽겠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냥.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는 거야. 왜 이렇게 힘든지를 모르겠는데 힘든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너무 힘들어서 내가 종교를 가져야 되나? 그러니까 못 견디겠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대학교 때 그랬잖아. 2번을 하니까 딱 알겠는 거예요. 대학교 때도 이랬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대학교 1학년 때도 이랬어. 그러면서, 내가 합격을 해서 그 즐거움이 쭉 가다가 이렇게 우울함이 오는 거구나. 이제 라고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인생의 법칙인가 보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 행복할 수만은 없고, 즐거운다면은 우울함이 오고, 또 뭐, 감기 걸려서 막 힘든다면 또 다시 회복되면 또 기분 좋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란 게 그런 건가 보다. 라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인생이란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고. 그런데 몰입할 때 그 즐거움의 양이나 기간이 너무 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인생의 어떤 법칙처럼 이제 이게 끝나면 우울함이 올 거 아니에요. 내가 대학교에 합격했을 때 그랬으니까. 그렇게 우울함이 오면은 이때 누렸던 그 행복의 양이 너무 많아서 내가 그 우울함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당을 못할 것 같아. 내가. 왜냐면 합격의 기쁨이 그런 정도였는데 그때도 내가 되게 힘들어가지고 그랬는데 이 다음에 우울감이 오면은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하냐 걱정을 이제 계속 했단 말이죠. 또 우울감이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계속 불안을 했는데 안 오는 거야, 이게. 그게. 이건 왜 몰입에 의한 즐거움은 우울감이 안 오지? 이게 또 이제 그게 왜 그러지? 이제 궁금한 거죠. 그래서 이제 뇌과학을 또 본 거예요. 이제 뭔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어떤 뇌과학자도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저는 이제 몰입 때문에 이걸 찾은 거야. 몰입 때문에. 그러니까 왜 몰입에 의한 즐거움은 우울감이 오지 않느냐. 1982년에 예일 대학의 로버트 로스라는 사람이 어떤 연구를 했냐면 우리가 이제
도파민을 분비하는 거가 이제 몇 군데가 있는데 대표적인 거가 우리가 게임 중독이나 스포츠 같은 걸 봤을 때 쾌감. 예. 우리가 이제 쇼폼이나 이런 자극적인 걸 봤을 때 쾌감이 측자액의 도파민이에요. 그게 이제 그런 즐거움이에요. 그 다음에 전두연합령에 있는 그 도파민 회로를 메조 코티칼 패스웨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전두엽의 도파민 회로하고 달라요. 이게 다른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이런 거가 이제 전두연합령의 도파민인데, 예. 우리 몸이 어떻게 돼 있냐면 항상성이라고도 하고 마이너스 피드백이라는 말을 쓰는데, 도파민이 과잉 분비가 되면 이제 도파민이 수용체랑 작용을 하면서 쾌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양이 많으면 이 양이 너무 많으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어서 흡수를 합니다. 자가 수용체에서 오토 리셉터를 하는데 흡수를 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측자액의 도파민 양이 많아지면 흡수를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도파민을 흡수를 했잖아. 그런데 도파민을 제공하는 게임을 그만뒀어. 쇼폼을 내가 그만 봤어. 그러면 양이 줄어들어요. 흡수를 해버렸으니까. 얘는 흡수를 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무기력하고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자극을 찾는 거예요. 이제 동일한 자극으로는 이렇게 잘 안 돼. 그래서 이런 쾌락으로는 행복을 얻을 수가 없다. 더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따지면 말하자면 도파민 쾌락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빚을 땡겨서 쓰는 것 같은 효과를 주는 거예요. 내가 도파민을 빚을 내서 쓰는 거니까 이자를 지불해야 돼.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하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얘기를 먼저 하고 제 얘기를 제가 하면 일단 도파민 디톡스를 하라고 그래요. 이 도파민에 중독이 돼 있으니까 이런 자극적인 컨텐츠나 그래서 이런 걸 휴대폰을 다 사용할 수 없는 뭐 그렇게 하는 리조트나 이런 데가 있어요. 아예 그냥 보지 말고 명상이나 하고 이제 이렇게 하라는 도파민 디톡스 그거를 이제 뭐 장시간 하면서 거기서 네가 회복이 되라. 저거보다 조금 더 한 수 위인 거가 그 NRMP 교수랑 역시 스탠포드 대학의 앤드루 후버만이라는 교수가 있어요. 다 이제 여기에 관한 전문가들인데 그분들은 고통을 선택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NRMP 교수가 어떻게 이걸 얘기하냐면 시소처럼 우리가 쾌락, 도파민이 분비가 되면 여기에 고통 물질이 쌓인다. 그래서 평형을 이루고 우리 몸의 항상성 때문에. 근데 이제 도파민 소스가 없어지면 고통이 기울어지니까 고통스러우니까 다시 더 큰 쾌락을 추구한다. 근본적으로 안 되는데 네가 고통을 선택을 하면 운동을 하면 공부를 하면 뭐 예를 들어서 고통을 선택하는 거야. 찬물 샤워를 하면 이제 고통을 선택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평형을 맞추려고 좋은 물질들이 나오니까 도파민이. 그러니까 근데 내가 운동을 끝냈어. 찬물 샤워를 끝냈어. 그러면 이제 도파민이 양이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이분들이 찬물 샤워를 했을 때 얼마큼 도파민이 분비가 되냐면 베이스라인 보통의 어떤 기준에서 2.5배가 하는데 그 양이 니코틴이나 코케인을 하는 정도래요. 그 양이. 그런데 그 코케인은 이제 딱 하고는 떨어진대. 근데 얘는 서너 시간 가더라는 거야. 그 유지 시간이.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고통을 선택해라. 그거는 네가 저축을 하는 것과 같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더 행복의 입장에서는 더 낫다. 라는 게 이분들의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이분들의 서제스천이에요. 이분들의. 저는 어떤 경험이 있냐면 몰입의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측자액의 도파민 회로는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전두연합령의 도파민 회로. 그거는 마이너스 피드백이 없다. 오토 리셉터가 없기 때문에. 그 논문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잘 모를 거예요. 제가 이 연구를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한테 많이 안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게 팩트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두연합령 도파민은 마이너스 피드백이 없다. 그러니까 괜히 무한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우리가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행복인데 행복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게. 해서 저는 이제 관심을 가지고 한 거죠. 왜냐하면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몰입을 장기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이 몰입 상태는 계속 행복한 상태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럼 뭐랑 굉장히 비슷하냐? 제가 이제 이게 몰입하는 사람만 그러면 일반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요렇게 비슷하게 하는 분들이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보시면 평생을 행복하게 보내거든요. 그분들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비슷한 거야. 그분들도 제가 볼 때는 전두엽 함량의 도파민이야. 그분들이 누리는 행복도. 네. 저는 나중에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연구할 때 제일 중요한 거가 팩트예요. 예. 결과예요. 예. 저는 그걸 경험했고 또 몰입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경험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팩트고 굉장히 중요한 거고 예. 이게 큰 이슈가 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을 최대한 그러니까 게임 중독이거나 이런 중독인 사람을 다른 걸로 풀기가 힘든데 예. 똑같이 도파민이 나오는데 부작용이 없는 생산적인 도파민 회로를 경험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바뀌어요. 주식으로 좀 적용을 해보자면은 뭐 이제 단타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도파민에 중독이 네,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기업 자체를 연구한다는 방식으로 들어가던가 아니면은 그냥 세계 경제를 이해하는 공부다 생각하고 들어간다던가 그렇죠. 그렇게 접근하는 게 그렇죠. 훨씬 더 몰입도도 올라가고 중독 그 도파민에도 중독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죠. 몰입도 근데 한 번에 딱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연습을 좀 해야 되잖아요. 네. 좀 뭐 직장인들이 뭐 점심 시간이라던가 좀 여유를 내서 할 수 있을 만한 훈련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몰입을 많은 사람들은 몰입 그러면은 각 잡고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담을 안 갖는 게 좋은데 몰입을 시도하는 사람들한테 권하는 처음 시도하는 사람들 이제 점심시간에 한 2, 30분이 남는다 했을 때 먼저 이제 뭐 몰입을 떠나서 그 몰입에 대한 인프라인데요.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을 가져라는 거예요. 휴대폰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하게 쉬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그걸 보통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이런 표현을 써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지루하더라도 그걸 넘기는 거야. 그럼 그 명상 같은 그런 이제 효과가 나타나요. 편안하게 긴장도 안 하고 편안하고 그냥 그런 시간을 안 갖거든요. 사람들이 무언가를 하는데 그러지 말고 처음엔 좀 어색할 수도 있고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 한번 가져봐라. 20분, 30분을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 명상하고 비슷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가진 다음에 그게 슬로우 싱킹에 되려면 그런 이제 모드가 돼야 돼요. 그 모드에서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 어떻게 그거를 생각을 얹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디폴트 모드 그 네트워크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편안함 이제 그게 있어요. 약간 기분 좋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명상 같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그냥 편안하게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생각하는 게 몰입이에요. 그런 모드를 유지하면서 내가 뭘 할 거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냐, 아니면 오늘 오후에 어떤 일을 할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편안하게, 조급하게 갖지 말고.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산책을 하는 거예요. 내가 2, 30분에 맞게. 그러니까 같이 사람하고 가면은 안 돼. 이거는. 그러니까 식사할 때는 어차피 식사하니까 같이 해도 좋아요. 업무 하는 사람. 그리고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방해를 받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몰입을 하려면 방해받지 않은 연속된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혼자 산책을 하는 거야. 20분이, 20분이 넘었으면 20분간 산책을 하고, 처음에는 별다른 생각을, 부담을 갖지 말고 그냥 산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주제를 하나 가지면서 산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생각하는 게 별거 아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가 뭔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이제 풀어야 될 문제가 있으면 산책 20분 갔다 와서 안 풀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치만 그 생각에 진전은 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내가 진전을 했잖아.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퇴근할 때도 할 수 있고 이어서 할 수가 있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부담을 갖지 말고 먼저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을 먼저 가져라. 아무것도 안 하고 산책을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고 쉬고 그런 시간을 가진 다음에 그런 모드에서 생각하는 거가 더 나아요. 기분적으로는. 그래서 어떤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 그 문제를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편안하게 그 상태가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학생들 스마트폰을 주는 게 좋다 안 좋다 이제 이 얘기 많이 하는데 몰입 관점에서 보면 이제 초등학생들 스마트폰 쓰는 게 좋을까요? 안 쓰는 게 좋을까요? 그 제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든 걸 제한할 수는 없지만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뇌가 자극에 끌려요. 그러니까 그 도파민 자극의 우선순위가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에 어떤 내용이 의식을 차지할 거냐는 자극의 경쟁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게 생존에 유리해요. 의식이라고 하는 거에는 하나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동시에 두 가지를 생각을 못 해요. 어느 한 가지가 의식의 무대에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이 의식의 내용이 무의식의 생중계가 돼요. 장기 기억의 생중계가 돼서 이 의식의 내용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의식의 내용이 나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의식의 내용이 장기 기억의 생중계가 되니까 이 장기 기억이 의식의 내용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그것이 다시 의식에 영향을 미쳐요. 계속 이렇게 피드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는 자아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의식의 내용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나를 만들기 때문에 이 의식의 내용을 내가 원하는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의식을 통제를 못하는 거죠. 내가 필요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원치 않는 걱정이라든가 미래에 대한 불안, 내가 그게 원하는 게 아니거든. 근데 그게 의식에 들어와요. 그걸 피하려고 또 자극적인 거에 빠져. 이러면서 악순환이 돼요. 그래서 내가 의식을 통제하지 못하면 내 인생이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의식을 정복하는 거가 되게 중요한데 이거를 휴대폰이나 이런 거를 자주 쓰게 되면은 그 휴대폰, 예를 들어서 내가 휴대폰에 의한 자극적인 컨텐츠가 이제 그것들이 다 자극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극적인 내용이 의식에 들어오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되냐면 일종의 비상사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편도체가 우세해. 그러니까 우리 뇌는 원시 상태에서 지금 진화가 안 됐어요. 그 원시 상태의 뇌입니다. 그때 큰 자극이라는 게 뭐야? 포식자가 다가온다거나 아니면 내가 잡으려는 토끼가 지나간다거나 뭐 이런 거거든요. 그게 자극적인 거야. 그러면 그때 편도체가 되게 우세한 거야. 편도체가. 감정에 내가 지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두엽을 안 쓰게 돼요. 전두엽이 정지가 돼, 활동이. 그래서 이 자극적인 컨텐츠에 계속 노출이 되면 우리 뇌는 쓰면 쓸수록 발달하고 안 쓰면 퇴화가 되는 그런 오퍼레이팅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전두엽 발달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두엽 발달이 안 돼서 그 MRI를 찍어보면 전두엽이 비활성화가 돼 있어요. 전두엽이. 그러니까 이 자극적인 컨텐츠에 계속 노출되는 애는. 그래서 그 프로의 어떤 그 프로들을 보면 뭐 71일간 도파민 디톡스를 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면 전두엽이 다시 활성화가 돼요. 이제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명확하게 드러난다고요. 근데 전두엽을 안 쓴다는 얘기는 되게 심각한 거예요. 사실 교육적으로. 그러니까 전두엽 발달이 전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전두엽이 발달이 안 돼 있다라는 건 뭐냐면 전두엽이 모든 걸 통제하는 거거든요. 의식의 내용도 통제하고. 그러니까 전두엽 발달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게임에 빠질 수는 있어요, 누구나.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왜 쓸데없는 걸 하지? 이게 전두엽이 발달된 아이야. 내가 지금 할 일이 많은데 왜 이런 걸 하지?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전두엽이 발달한 사람이야. 이 생각을 못하는 사람은 전두엽이 발달이 안 되면 이 생각을 못해요.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전두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두엽이 발달이 안 되는 애들이 그 폭력적이고 충동을 참지를 못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거죠. 전두엽이 통제를 해야 되는데 감정에 내가 우세한 거야. 그 인간이 키운 아이가 있고 인간이 키우지 않고 동물이 키운 아이가 있어. 그걸 야생아라고 그래요. 그런 애들을 발견하게 돼요. 이제 그 애들이 이제 10살 뭐 때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걔들을 다시 이제 인간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잖아요. 한 명도 성공을 못했어요. 그렇게 들었거든요. 네, 한 명도 성공을 못했어. 그게 전두엽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거죠. 전두엽이 말고도 그때 발달시켜야 되는 거가 있었는데 그거를 발달 못 시키면 복구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실로부터 어릴 때 부모가 아이한테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다 엄청난 교육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런 교육을 잘 못 받은 애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근데 전두엽을 안 쓴다는 거죠. 이 자극적인 콘텐츠에 노출이 되면. 그러니까 이제 어린아이가 특히 이제 어린아이가 걔들이 이제 일단 스마트폰에 빠지면은 정신이 없어요. 걔들은 판단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애 보채는 거를 해결하려고 스마트폰을 보게 하는데 저는 굉장히 치명적이다, 이거는. 그래서 지금 법이 규제가 못 따라가고 있어요. 이 기술의 발달을. 제가 알기로 대만에서는 2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한 서너 살,
이하의 스마트폰 사용은 뭐 200만 원의 벌금을 문다고 그러고 프랑스나 그런 데서는 15세 이하가 스마트폰 학교 사용을 금지하고 뭐 이런 법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법이 못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근데 굉장히 그 무분별한 사용은 전두엽을 발달시키지 않기 때문에 전두엽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해요. 전두엽이. 어떤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가 뭐 예를 들어서 그 만족 지연 능력이라고 그 이제 마시멜로 이야기. 예. 그러니까 마시멜로 유혹을 참느냐 못 참느냐가 결국은 다르다. 그게 이제 전두엽 발달이 됐느냐 안 됐느냐거든요. 만족을 지연할 수 있느냐. 지금 스마트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ADHD 환자가 늘고 있대요. 네, 엄청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다 집중을 못 하는데 이렇게 되면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나를 집중시키는 거, 내가 집중이 되는 것들에 노출되면 집중력이 떨어져. 내가 이제 무슨 업무나 공부는 내가 집중을 해야 되거든. 그렇죠. 집중이 안 되는 건데 내가 집중을 해서 그 능력을 발달시켜야 되는데 내가 집중할 필요가 없이 집중이 되는 것들, 자극적인 컨텐트, 거기에 계속 노출되면 내가 집중을 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집중력을 키우려면 가장 집중이 되기 어려운 거에 도전을 하면 돼요. 그게 이제 몰입이에요. 풀리지 않는 문제에 계속 도전하는 거. 그게 가장 집중하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집중이 안 되니까 잡념이 들어오죠. 잡념이 들어온다고 포기하지 않고 내가 잡념이 들어왔네 하고 다시 내가 이게 이제 생각하는 이게 의식의 무대에 쫓겨난 거죠. 내가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러다가 잡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얘를 쫓지 말고 얘를 다시 생각을 해. 이렇게 오면 얘가 이제 밀려나요. 계속 이제 요게 의도적인 몰입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집중하기 어려운 대상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는 상황, 그 상황을 자꾸 경험해야 집중력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 것보다 머리를 더 쓰는 거가 글을 쓰는 거예요. 책을 내가 읽은 거를 내가 정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그리고 뭐 발표를 하는 거, 이것도 다 머리를 쓰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머리를 자꾸 써야 전두엽이 발달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좀 덕분에 좀 진짜 우리가 망각하고 있던 것들, 간과했던 것들에 대해서 좀 중요성도 많이 깨닫는 시간이 됐고, 네. 앞으로 좀 우리가 몰입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겠다. 네, 네. 정말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출연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